안녕하세요. 부동산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고민이모니의 최인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소장님 네? 하셨어요? 뭐? 투표. 투표. 어떡하고 오늘 만난 날이잖아요. 오늘. 투표했죠. 했죠? 누구 네. 뽑았어요? 누가 돼도 도찐개찐이어서 도중겠지? 아무튼 했습니다. 아무튼 네. 저는 말할 수 없어요. 첫 번째 사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제가 안녕하세요. 노후 준비를 위해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분양받았습니다. 올해 준공인데 오피스텔은 올해 준공. 주택수로 산정이 안 된다고 누가 그러던데 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 사연을 올립니다. 자, 현재는 딸랑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피스텔 준공 시점에 등기를 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에 적용되어 중과세가 부과되는 게 아닌가요? 만일 처분해야 되면 어떻게 처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양도세부터 먼저 한번 네. 해보죠. 제가 알기로는 오피스텔이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을 적용해서 그렇지. 건축물로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택이 맞습니다. 아니죠. 네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전입신고를 그렇죠. 하게 되면 네. 당연히 양도세가 부과가 되겠죠?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니니까 당연히 양도세 중과세라든지 안 걸리겠지. 아닌데 업무용으로 사무실처럼 이렇게 사용하면 참 좋은데 주택이 아닌데 주택처럼 사용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저것도 세금을 때려야겠다. 근데 어떤 세금? 양도세. 그럼 이분이 양도세를 안 내는 방법은? 안 내면 이제 주택수에 안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주택수에 안 들어가느냐? 처음부터 업무용을 집어넣거나 주거용으로 들어가서 전입신고하면 인정하고 나는 주택수 들어간다는 걸 계산을 하고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양도세 할 때 양도세 얘기했고 이제 취득세 얘기를 더 해야 돼요. 그쵸. 취득세는 주택을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취득세는 4%예요. 근데 주택은 우리 서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혜택을 줘요. 6억 이하는 1%, 6억에서 9억 사이는 2%에서 왔다 갔다, 네. 9억 넘어가면 3%인데 집값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정부에서 안 되겠다. 기존해야겠다. 1주택자만 봐주겠다. 2주택자부터는 취득세도 중과세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이 하나 있는데 오피스텔 있죠? 주택수에 들어가면 취득세 중과세가 되는 거예요. 주택수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네. 됩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내가 집을 하나 살 때 벌써 2주택이 되거든요. 그렇죠. 8%. 10억짜리 집을 사면 8천만 원 취득세 내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도 이렇게 적용된다는 점은 우리가 좀 알고 있고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세금은요.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체크가 들어가야 돼요. 자기가 오피스텔이 있는데 주택수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나는 없는 줄 알고 집을 사면 중과세 대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네. 이미 어떡하지? 뒤늦게 수습하면 늦다는 거죠. 하기 전에 이미 업무용으로 바꾸든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하기 전에 체크를 해서 네.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실제 네. 오시는 분이 전입신고를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좀 가장 체크를 잘 그렇죠. 그래서 했으면 할 때 된다. 부동산 등록할 때 나는 주택수가 문제가 되니까 업무용으로만 해달라. 거주하시는 분은 받지 말아달라라고 네.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두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30대 직장입니다. 결혼 왜 이렇게 많이 해? 당연히 현대 결혼을 인재니까. 해야죠. 연봉을 할 것 많이 주니까 집도 있고 결혼도 하고. 지금 없는 분이래요. 없는 없어, 분이야? 없어. 매매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얘기 좀 들어주세요. 광진구 단독주택을 알아보고 있는데 비추천하신 분들이 너무 많대요, 주변에. 비추천이? 네. 가지고 있는 현금 자체가 지금 대출 없이 부부 4억 정도 확보하고 계시는데 와. 서울 지역 내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게 메리트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래도 네.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면 주택 매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추천하는 지역이 있는지 광진구의 단독주택을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우리가 주택에 대해서 별 고민 안 하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집 어떡하지? 신혼집을 구해야 되는데 전세로 살아야 되나? 집을 사야 되나? 그것도 열심히 돈을 버셨어요. 모으셨네요. 네. 4억을 어떻게 모았지? 두 부부가 그래도 꾸준하게 잘 모은 것 같아요. 현대 인지니어링 연봉을 많이 주나? 어떻게 아니라니까요. 4억을 모았지? 아니라니까요. 임원인가? 근데 이분이 광진구의 단독주택 매매가 6에서 8억을 얘기를 하셨으니까 있긴 있어요. 이런 딱 지정을 해주세요. 구. 내가 이거 듣고요. 굉장히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갑자기 아, 진짜요? 침이 꿀꺽 넘어가는데 아, 6억에서 진짜요? 8억짜리 단독주택이 광진구에 있으면 지금 우리가 방송할 게 아니라 물건 보러 가야 되나 싶은 생각이 그럼- 좀 울컥울컥 드는데 일단 이분이 이제 단독주택을 말씀하셨으니까 단독주택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단독주택이 이제 환경성이 떨어져서 주변에서 많이 반대한다라고 하잖아요. 뭐 당연히 그럴 수는 있는데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서울은 단독주택이 희소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단독주택 같으면 어때요? 땅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보통 한 50에서 80평 정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거 재개발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빌라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있어. 그러면 대지 지분이 2평이야. 콘크리트 가치는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오래됐잖아, 그쵸? 재개발 네. 지역에. 그럼 콘크리트 가치는 얼마 안 나와요. 네. 몇백만 원, 몇천만 원밖에 안 나오고 땅을 가지고 이제 감정평가를 하는데 대지 지분이 3평이 있느냐, 50평이 있느냐는 엄청난 엄청 차이다. 차이겠죠. 잘하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니까. 추가 분담금을 덜 내고. 평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전용 85, 조합원 분양가가 10억이야. 근데 네. 나는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15억이 나온 거야. 오, 그러면 84제곱미터 받고 5억은 나 돈을 더 받는다니까. 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망하고 또 하나는 재개발이 안 되면 쓸모가 없느냐? 그게 아니지. 서울은 땅이 없다고 했잖아요. 서울에 우리 신축 빌라들 많이 짓잖아요. 그거 어떻게 지어? 다 단독주택 같은 거 사가지고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다세대다가. 그러면 내가 지어도 되고요. 다세대나 다가구 지어서 월세나 받아야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주변에 상권이 괜찮아졌어. 그럼 상가주택을 지어서 1층, 2층은 상가를 집어넣어도 되고. 이분 플랜해 주시는 거예요? 네. 뭐. 근데 그것도 싫어. 아, 나 골치 아파서 그런 거 싫어. 그러면 팔면 돼. 누구한테? 건축업자한테. 그렇게 짓고 싶어하는 건축업자들이 많거든요. 서울에는. 단독주택은 여기네요. 굉장히 유망한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분이 6억에서 8억이라고 했는데 6억, 8억으로 과연 얼마짜리 단독주택을 살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30평짜리도 살까? 우리가 건축을 하려면 최소한 40평, 50에서 80평 정도가 가장 좋고요. 땅 크기를 일단 봐야 되고요. 땅 모양. 땅이 80평인데 뾰족해. 뭐 이렇게 생겼어. 별처럼. 스타벅스는 좋지만 이 땅은 별 싫어해요. 네. 제가 이제 땅의 가치, 땅의 모양, 땅의 면적, 용도 지역까지 체크를 해서 내재 가치를 들어가는 게 좋고요. 네. 이게 답이 안 나온다. 불편해. 돈도 안 맞아. 이렇다면 이제 아파트를 알아봐야 되는데 서울에서 아파트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요. 마음에 드는 아파트 못 구하실 거고요. 네. 청약 조건을 저는 좀 따져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청약?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할만해라고 한다면 주택 구입보다는 사전 청약 물량들 많이 나오잖아요. 좀 더 좀 청약을 해보는 것도 좋은데 내가 애 놓을 계획도 없고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라고 한다면 너무 그렇게 청약만 계속 도전하시면 계속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수도권 외곽 지역에 좀 교통망이 좋은데? 대통령 공약집 보셨어요? 교통 호재를 남발을 하고 있는데 그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안 들어간 것보다는 추진 속도가 빨라지겠죠. 이런 지역들 위주로 해서 나중에 미래 가치 있는 지역들로 선별을 해서 가고 나중에 한 3년, 4년 후에 또 기회가 올 수도 있잖아요. 상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주택시장이 침체가 되면 뭐 미분양이 날 수도 있고 계약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때 좀 공격적으로 한번 더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한다면 절대 무리하지 말고 외곽 지역으로 교통 호재가 네. 있는 미래 가치 있는 지역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결론은 뭐 광진구 단독주택은 좀 비추하고. 아, 비추는 아니지. 물건이 좋으면 된다니까. 물건이 가능할지는 없잖아요. 모르겠. 물건이 없을 이분이 것 같아. 찾았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사시는 거예요? 아닌가? 진짜 이 물건이 있나? 혹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친구 아버지 집인데 흙값에 팔겠다고. 그럴 수도 있죠. 뭐. 진짜 그런 경우라면 이거 쌍구를 키고 찾아봐야 되겠네 그럼. 단독주택 바로 또 찾아봐야 잡으시고. 되겠어요. 두 가지 사연을 잘 풀어봤는데 네. 어떠셨지요? 아 너무 재밌었고요. 아, 늘 재밌죠. 재밌다고 하면 안 되나? 재밌으면서도 좀 마음의 한편에서는 좀 짠하고 모든 국민이 다 집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네. 우리 애청자들은 저는 집을 다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고민 타파 맛집 바로 어디? 바로 여기. 순간 당황했어. 나뭔 얘기 하나 싶어서. 정말 남들의 고민도 궁금하고 내 고민도 풀고 싶고 이런 고민도 얘기해야 되나라는 거 보내주시면 소장님이 잘 고민 풀어주실 거니까 많이 네 그것도 좋고요. 좀 보시고 도움됐으면 좀 구독, 좋아요 이런 거 해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네. 최대한 구체적으로 질문을 맞아. 주시고. 구체적으로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해볼까요? 네. 부동산 고민이 뭐니?